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온 웹툰, 과연 저작권 침해이냐? 이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어떤 공연이나 뮤지컬을 제작,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해서 법률 자문을 수시로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 예술이라든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변호사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미녀와 야수 역시 디즈니에서 어린이용 전래 동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티브가 따온 작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용 전래 동화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756년도에 버몽 부인이 유럽 지역에서 전해지던 설화를 각색해서 만든 어린이용 전래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녀와 야수가요. 이런 미녀와 야수 컨셉은 뭐 우리나라 경우도 많죠. 뭐 바보 온달이라든지 평강공주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한 류의 사례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과거 어떤 창작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몇백 년 전에 각색된 동화를 모티브로 창작 활동을 했다라면은 아무런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가지고 와서 복제를 한다든지 또는 그걸 편곡을 편집을 한다든지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미술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영감을 얻은 웹툰 작품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모티브를 따온 행동이 법에 걸리는 게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웹툰을 가지고서 어떤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나 또는 판다TV BJ들이나 아프리카TV BJ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주 콘텐츠로 하지 않더라도 이 배경에 올려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모티브, 즉 아이디어를 따오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티브를 얻는 아이디어를 따오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아이디어를 이용해도 그 표현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제3자의 어떤 고유한 표현을 건드리지 않았다면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도 원작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91년도에 제작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작자의 표현을 건드리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모티브를 또 오는 건 아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영감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원작의 표현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는 창작 활동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준 작품을 새로운 창작물의 원안이라고 일컫는데요.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 문화예술, 연극, 공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 때 어떤 구전 또는 어떤 과거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뭐 여러 차례 물어보는데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티브 자체는 오케이. 따오는 거 영감을 얻어서 따오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 다만 그 원 저작물의 고유한 독창적인 표현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문제 없다. 물론 보호 기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 하든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 기간 안에 있을 때 원작의 고유한 표현만을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 안에서 모티브를 따온 새로운 창작물, 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편곡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편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저작물인데
편곡, 커버곡 같은 게 원곡과 완전히 다른 가사, 뭐 음정, 박자 완전히 다른 곡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는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원한인 미녀와 야수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미인과 야수, 뭐 외적으로 못생긴 남성,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뭐 그런 컨셉이겠죠. 만나게 된다는 이 모티브 자체는 뭐 해외 됐든 국내가 됐든 흔한 모티브죠. 흔한 뭐 시나리오인데 이걸 차용한다고 해서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원작자가 새로운 저작대에 대해서 정지해달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웹툰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들에게 대중에게 제공하는 걸 정지해달라라고 청구한다든지 또는 저작자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본래 제3자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작자는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에 파생되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이제 2차적 저작물 원작자 동의 없이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창작된 이상 새로운 저작물로 취급하고는 있습니다.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는 되지만은 원작자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서로 이제 구분해야 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역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저작권법 상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영역 밖에서 보호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작권 이외의 사안인데요. 새로운 저작가가 이용한 원안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다.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어떤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이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사소한 아이디어와는 달리 아이디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을 보호해야 할 만한 특징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특징이 있는 아이디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저작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거 괜찮지만은 타인의 저작물을 과도하게 카피, 복제하는 게 저작권 위반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뭐 조기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문을 했던 사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아이디어 손해배상이 나왔으니까 과거에 우리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이제 자문해주는 연극, 공연, 뮤지컬 제작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지자체의 한 곳에서 본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극이 제작이 됐다, 공연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접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공연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이제 뭐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사정에서 이 공연 기획사의 대표는 해외로 한 몇 달간 출장을 갔었고요. 그 와중에 그 지자체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받았던 시나리오와 대본 등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흡사한 하지만은 뭐 어떤 제작 완성도라든지 퀄리티는 훨씬 떨어지는 비슷한 거의 사실상 동일한 내용물의 작품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뭐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런 뭐 고전이니까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시나리오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 되죠. 그걸 침해했다면은, 인정되면은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고,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이제 웹툰이 흔히 만화를 얘기하는 거죠. 온라인 만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한 모티브를 얻는 것 자체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어떤 뭐 모티브 자체는 문제는 안 되지만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되고, 허락을 구하지 못했으면은 사용료를 향후에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